아니, 지금 이거를 음식이라고 준 거야? 외국 여성이 식당에서 나온 음식을 보며 기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행은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도 결국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웃고 있습니다. 과연 이 외국 여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덴마크에 살고 있는 엘리라고 합니다. 저는 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K-팝과 K-푸드와 같은 한국의 문화가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저는 덴마크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장에 앞서 한국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대륙의 규모는 저희와 비슷하지만 인구는 저희보다 10배가 많더군요. 물론 경제력도 세계에서 우수한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SNS와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한국에 관한 내용을 관심 있게 보게 되더군요. BTS를 통해 한국의 K-팝이 유명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와 음식조차도 정말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기대감이 더욱 커지더군요. 덴마크와 다르게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나라라는 인상이 받았습니다.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저는 팀원들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저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특히나 입국장에서 만났던 로봇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로봇은 인천공항의 AI 로봇이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공항의 시설을 소개해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날씨, 관광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이런 로봇을 보면서 선진화된 한국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방송사와 연계해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방송 작가님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보통 방송 작가는 딱딱하고 불친절한 사람도 많은데요. 제가 만난 한국 작가님은 너무나 다정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사소한 배려와 친절함에 감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장시간의 비행으로 몸이 상당히 지쳐서 우선 숙소로 가서 짐을 풀기로 했어요. 숙소로 이동하면서 정말 좋았던 건 서울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기차였어요. 덴마크에도 이런 기차가 있지만 비용이 꽤 비싸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가격도 저렴하고 이동 시간도 짧아서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도심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덴마크보다 뛰어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기차에는 승객들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더군요. 저는 곧바로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속도도 정말 빨랐습니다. 와이파이 덕분에 숙소로 이동하는 내내 유튜브를 보면서 심심하지 않게 올 수 있었어요. 덴마크에도 이런 서비스가 많이 보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덴마크보다 몇십 년은 앞서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은 저희는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국 작가님이 한국에 오면 먹어봐야 하는 음식들을 소개해준다고 하시더군요. 저와 팀원들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서울의 건물과 사람들을 구경했는데 저는 미래 도시에 온 줄 알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횡단보도였어요. 한국의 횡단보도는 바닥에도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신호등을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한국 작가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사고가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저도 덴마크에 돌아가면 시청에 이런 신호등을 건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호등을 건너자마자 작가님이 얘기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외부와 내부가 모두 깨끗하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식당이었어요. 저희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메뉴판을 주지 않더라고요. 보통 식당에 오면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점원은 메뉴판이 아니라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라고 얘기하더군요. 저희도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 번도 음식을 주문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저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작가님이 능숙하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태블릿에는 음식 사진과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보통 덴마크의 메뉴판은 글자만 적혀 있어서 음식의 생김새를 알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태블릿 메뉴판은 사진이 같이 나와 있어서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팀원들은 테이블에 나온 음식을 보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비주얼의 음식이었거든요. 생긴 건 수프 같은데 그다지 먹음직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러 재료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더군요. 누가 먹다가 남긴 음식 같았어요. 솔직히 비주얼이 굉장히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게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저희를 지켜보시던 작가님은 비주얼과 다르게 맛이 엄청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음식의 이름은 부대찌개라고 하시더군요. 도대체 어떤 맛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접시에 음식을 담아놓고 살펴보니 스팸이 들어있더군요. 덴마크에서는 이런 통조림 햄을 음식에 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통조림 햄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작가님은 한국의 명절에는 이 스팸을 선물하기도 한다고 말해주시더군요. 그리고 이 음식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다면서 무언가를 추가하셨어요. 생긴 게 마치 파스타면처럼 생겨서 이건 거부감이 들지 않더군요. 우선 국물을 한번 먹어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제 취향의 음식이었어요. 이런 맛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넣었던 라면도 한번 먹어보았는데 간도 알맞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무시했던 스팸과 같이 먹으니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정말 완벽한 조화를 가진 음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런 맛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흡입하게 되더군요. 작가님은 이런 저희를 보면서 엄청 뿌듯해 하셨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K푸드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이런 음식은 없었거든요. 유럽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할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맵지도 않더라고요. 게다가 남은 국물에 밥과 김을 넣어서 같이 먹으니 풍미가 엄청나더군요. 정말 국자로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작가님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저와 팀원들은 영상 촬영을 위해 밖으로 나섰는데요. 한국 작가님께서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영국인을 섭외해 주셨어요. 저처럼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을 촬영하고자 했습니다. 첫 촬영을 위해서 그분이 살고 계시는 집으로 찾아갔는데요. 처음 찾아간 한국의 아파트는 저를 몹시 당황하게 만들습니다. 무슨 하나의 거대한 마을 같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넓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며 길을 잃겠다는 우스운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현관문이 너무 신기했어요. 모든 집들이 도어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문이 인식되는 도어락도 있더군요. 한국은 뭐든 최신식인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도 대부분 열쇠를 사용하거든요. 열쇠를 매번 가지고 다니는 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빠르게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거실에 아주 큰 소파가 있었지만 다들 바닥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방문한다고 해서 보일러를 살짝 가동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가 약간 쌀쌀했던 가을이었거든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방바닥은 처음이었어요. 보통 덴마크는 이렇게 방바닥이 따뜻하지 않거든요. 보통 유럽에서는 난방을 위해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라디에이터를 아무리 틀어도 바닥은 차갑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일러는 정말 따뜻하고 실용적이더군요. 한국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전기장판이라도 꼭 챙겨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덴마크로 돌아갈 때 전기장판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은 덕분에 저와 팀원들은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쳤습니다. 남은 기간은 한국의 명소들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곳은 롯데타워였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했는데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더군요. 한참을 올라가 도착한 곳은 롯데월드타워의 123층에 위치하는 서울스카이였어요. 서울스카이는 555m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마셨던 커피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특히나 도시의 불빛과 풍경이 멋진 광경을 만들어내더군요. 저와 팀원들은 커피도 마시고 카메라에 멋진 광경을 잔뜩 담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한국에서 관광도 하고 촬영을 하다 보니 금세 다시 돌아가는 날이 찾아오더군요. 저희를 도와주셨던 한국 작가님은 공항까지 오셔서 저희를 마중해 주셨어요. 정말 한국의 정이란 게 무엇인지 알려주신 고마운 분이에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나마 한국을 경험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살펴보니 한국은 정말 미래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선 덴마크에 돌아가서 제가 촬영한 한국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방송 시청률이 잘 나오면 제가 다시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다시 찾아오겠죠?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한국으로 촬영하러 방문하는 날이 또다시 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촬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 방송 작가님과 방송국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던 덴마크 방송작가 엘리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뷰티풀 스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